The Silent Leader. How Korea won the AI war without fighting. 조용한 선두주자 한국은 어떻게 싸우지 않고 AI 전쟁에서 이겼는가? 한국은 AI 후진국 아닙니까? 2026년 1월 샌프란시스코 AI 컨퍼런스에서 한 참석자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무대 위 오픈 AI와 구글 딥마인드의 전문가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최고의 두뇌들이 모인 자리였지만 그 질문 앞에서는 침묵만이 흘렀죠.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MIT 출신 AI 연구자로서 2024년 한국을 이미 끝난 게임이라고 평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논리는 명확했죠. 한국은 GPU도 부족했고 R&D 투자는 16%나 삭감됐으며 중국의 딥시크 한 곳이 한국 전체보다 많은 GPU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AI 경쟁에서 우리를 비웃던 중국과 미국을 따돌릴 수 있었는지 그 특별한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하세요. 스토리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체인버스입니다. MIT에서 인공지능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실리콘밸리의 AI 스타트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아시아 AI 시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죠. 당시 제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끝났다. 그 판단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16%나 삭감했습니다. 중국의 딥시크라는 회사 하나가 보유한 GPU가 한국 전체의 최고 성능 칩보다 많았어요. 미국과의 격차는 6개월 이상 벌어져 있었고 데이터 면에서는 영어권의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동료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지만 AI는 다르다. 삼성이 메모리 칩을 잘 만든다고 해서 챗 GPT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고요. 런치 미팅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드웨어는 잘 만드는데 소프트웨어는 글쎄요. 다들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AI 산업은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 GPU 부족, 데이터 열세, 투자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고서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명쾌하고 논리적이라고요. 그런데 2026년 1월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에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6개월 만에 따라잡았습니까? 아니, 술렁거렸습니다. 무대 위 패널들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누군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GPU 확보량은 인상적입니다. 26만 장이라는 숫자는 분명 의미가 있죠. 하지만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그때 다른 패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블랙웰 칩 기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A100 대비 3배에서 10배의 성능이니까 실질적으로는 260만 장 수준이 되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제가 놓친 게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물량으로 따라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방식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관련 최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AI 칩 개발사 3곳이 엔비디아 대비 전력 효율 50% 수준을 달성했다는 보도. 현대자동차가 휴머노이드 파운드리 사업을 선언했다는 뉴스. 한국의 자체 AI 모델 5개가 곧 발표된다는 소식.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서울 헨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역전을 만들어냈는지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의 겨울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 나라 어딘가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모든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판교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AI 연구소들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저를 네이버 본사 근처에 내려줬습니다. 유리와 철근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즐비했지만 실리콘밸리와는 어딘가 달랐습니다. 더 조용했고 덜 화려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한 AI 연구소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사람은 김 박사라는 연구자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미국 유학 경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AI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핵심 기술은 무엇입니까?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체인버스 씨,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격차를 줄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서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큰 원에는 챗 GPT, 클로드, 제미나이를, 작은 원에는 한국을 썼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세계는 이 그림을 봅니다. 한국이 저 큰 원을 따라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가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겹치지 않는 두 원이었습니다. 한쪽에는 AI Models, 다른 쪽에는 Physical AI Manufacturing 이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챗 GPT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AI가 실제로 일할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메모를 멈췄습니다. 공장이요? 김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에는 오픈 AI가 있습니다. 훌륭한 언어 모델이죠. 하지만 그 AI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공장은 없습니다. 중국은 공장이 있지만 지금 서방과 분리되고 있습니다. 한국은요? 우리는 서방 진영의 가장 강력한 제조 기지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너머에 삼성과 현대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곳이죠. 우리는 피지컬 AI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제 손가락을 통해 화면에 새겨졌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언어 모델은 화려합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AI는 즉시 효과를 냅니다. 생산성이 올라가고 비용이 줄어들고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데이터는 돈을 버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AI 모델 경쟁을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경기장으로 옮긴 거였습니다. 김 박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인버스 씨, 매일 울산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 가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산이라 현대자동차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찾던 건 기술적 돌파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찾은 건 전략적 포지셔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울산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제가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교의 AI 연구소, 울산의 공장,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맞물린 생태계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다시 판교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본사였습니다. 김 박사의 소개로 포털 담당 임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임원이 물었습니다. 전 세계에 자체 포털을 가진 나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개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한국. 포털은 데이터의 보고입니다. 검색어, 클릭, 체류 시간. 한국인들의 디지털 행동이 모두 여기에 쌓입니다. 그는 화면을 켰습니다. 한국은 전자정부 세계 1위입니다. 우리 언어로 된 디지털 콘텐츠의 양이 인구 대비 최고 수준입니다. 영어에는 밀리지만 자체 언어로 이 정도 디지털화를 이룬 나라는 드뭅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AI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AI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냐가 중요하죠. 한국어 AI를 만들려면 한국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판교의 한 레스토랑에서 삼성 반도체 부문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비공식 만남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세계에 2곳뿐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둘 다 한국 회사죠.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려면 우리의 HBM이 필요합니다. 오픈AI가 서버를 돌리려면 우리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AI 모델을 만듭니다. 중국은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포털을 운영하고 공장을 돌립니다. 이 3가지가 하나의 나라에 존재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였습니다. 반도체, 제조,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 존재했습니다. 미국은 AI 모델은 뛰어나지만 제조 기반이 약했습니다. 중국은 제조는 강하지만
지금 서방과 분리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하면서도 강력한 제조 기반을 가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썼습니다. 이 구조는 복제할 수 없다. 40년간 쌓아온 제조 노하우,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 자체 포털 생태계, 그리고 서방 진영의 일원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필요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만들어진 생태계는 복제할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판교의 빌딩들에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 격차를 좁힌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다른 차원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국가 AI 전략위원회를 찾았습니다. 박태웅 의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의장실은 판교의 한 건물 고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남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박 의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인버스 씨,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말했습니다. 울산의 공장, 판교의 연구소, 반도체와 포털의 생태계. 한국은 AI 모델 경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고 다른 게임을 만들어냈습니다. 박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AI가 실제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공장들, 연구소들, 이 모든 것이 40년간 쌓아온 결과입니다. 이건 시간이 만든 경쟁력입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시간이 만든 경쟁력. 박 의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2026년 올해 한국에서 몇 가지 발표가 나올 겁니다. 자체 AI 모델 5개, AI 칩 3종류,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파운드리. 세계는 놀랄 겁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했습니까? 더 일찍 알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박 의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만듭니다. 약속하기 전에 먼저 실행합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박 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 이후의 사회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태양광으로 주민들이 가구당 연 500만 원을 받습니다. AI 시대에도 같은 방식이 가능합니다. 기술이 만든 부를 사회가 나누는 거죠.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미국에서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뿐 기술 이후를 고민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 의장이 말했습니다. 체인버스 씨, AI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입니다. 한국은 AI로 앞서가려는 게 아닙니다. AI와 함께 사는 법을 먼저 배우려는 겁니다. 그날 저녁, 인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전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이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AI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싸우지 않는 전략. 보고서 말미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GPU 경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한국은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AI를 어떻게 똑똑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AI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 AI 이후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미국은 AI 모델을 경쟁했습니다. 중국은 AI 굴기를 외쳤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공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른 차원에서 준비를 끝냈다는 것을요. 보고서를 동료들에게 보냈을 때 한 선배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에 2024년 보고서 기억하나? 한국은 끝났다고 했잖아. 저는 답장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시작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임을요. 2026년 봄, 한국 AI 칩이 엔비디아 대비 전력 효율 50% 달성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름에는 현대차 파운드리에 전 세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가을에는 한국 모델 3개가 글로벌 톱 20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겨울,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배우러 가는 학생으로서였습니다.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AI 전쟁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이긴다는 것을요. 빠른 자가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진 자가 이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 AI 경쟁에서 뒤처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AI 모델의 성능을 경쟁할 때 한국은 AI가 실제로 일할 공장을 돌렸습니다. 세계가 GPU 개수를 세고 있을 때 한국은 40년간 쌓아온 제조 생태계 위에 AI의 몸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미 다른 차원에서 게임을 끝냈다는 것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딘지 조용히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해외에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감동대한 스토리였습니다.